승무 88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나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수 확률이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크루즈 선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오사수나이고, 라리가에서 알라베스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은 것이 바로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백업 미드필더 자원인 폰스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알라베스가 오사수나와의 상대전적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 1점은 따야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공권이 오사수나보다도 더 좋아서 라리가에서 가장 좋은 팀이지만 의외로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에도 장신 공격수가 한 명 있는데 호셀루라는 주포 공격수가 최근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올 시즌 24골을 넣으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골을 넣고 있는데 그 24골 중에서 절반을 호셀루 선수가 넣었는데 최근에 호셀루 선수가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더 떨어져 있는 것이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1승 3무 11패 원정고자 느낌이 있는 것도 알라베스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일단 오사수나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것이 의심스러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의 특징이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팀 모두 쇼패스보다는 롱패스를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제공권이 원체 좋다 보니까 상대의 롱볼 공격에는 잘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 의외로 제공권에 비해서 수비력이 약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이 의외인 것이 오사수나의 경우에는 전방 압박에 원래 적극적인 팀이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맨들리바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확실히 압박 라인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공권, 전방 압박, 롱볼 선호라는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 상성을 갖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최전방의 양팀 모두 오사수나는 부디미르, 알라베스는 호셀루라는 장신 공격수들이 골 결정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한 골 정도씩 득점을 하는 가운데 1대1 정도의 무승부 느낌도 상당히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사수나가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는 건 최근 부디미르 선수가 호셀루 선수보다 컨디션이 좋고 오사수나가 몬카yor라, 루카스 토로가 구축하는 중원 자원의 퀄리티가 알라베스에 비해서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홈팀 오사수나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 결과를 노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브렌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웨스트햄을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 첼시 원정에서 깜짝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브렌트포드이고 최근에 4경기 3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에릭센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이 팀의 전체적인 짜임새가 올라가 있는 것이 브렌트포드이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중앙수비수 오그본다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인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지만 직전 리옹과의 유로파리그 홈경기 일정으로 인해서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에서 크레스웰 선수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서 웨스트햄이 후반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더 심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리옹과의 경기가 또다시 이어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브렌트포드보다 확실히 불리한 것이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웨스트햄이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또다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보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에버튼과 리옹을 상대로 연속골을 넣은 것은 웨스트햄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웨스트햄처럼 백업 라인이 두터운 팀이 아닌 팀들은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러진 리그 경기 성적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올 시즌 유로파리그 다음에 펼쳐졌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의 성적이 3승 1무 4패로 저조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달에 브렌트포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브렌트포드와 경기를 하기 전 경기가 라피드 빈과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이 확실히 유로파리그 직후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상당히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리옹과의 경기에서 크레스웰이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후반전은 주축자원 10명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리옹과의 홈 경기가 1차전이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4일 뒤에 펼쳐지는 리옹 원정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의 얇은 선수층을 고려하면 이번 브렌트포드전에 그렇게 많은 로테이션을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데다가 최근에 에릭센 선수가 팀에 합류하면서 팀의 전체적인 짜임새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강점이었던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릭센이 키커로 나서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세트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 중원 자원의 뇌르고르 같은 선수들은 에릭센 선수와 함께 덴마크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덴마크 국적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가 팀에 쉽게 녹아들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이 핵심 공격수 보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두 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골을 넣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렌트포드는 지난 1차전 웨스트햄과의 맞대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넣었었던 이 윗사라는 측면 자원이 최근에 첼시전에서도 골을 넣었고 두 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최근 경기력과 웨스트햄의 체력 저하 그리고 웨스트햄의 유로파리그 이후에 저조한 성적을 고려하면 브렌트포드 사이드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레스터 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스터가 최근에 2연속 무승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PSV와의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고 최근에 제이미 바디 선수가 공격 쪽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드필더 은디디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인데 이 설상가상으로 은디디 선수 대신에 나왔던 맨디 선수마저 중원에 빠지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 특히 3선 쪽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이 크리스탈 팰리스 못지않게 많은 것이 레스터 시티이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직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고 최근 5경기 4승 1무 2연승의 상승세에다가 이 1무가 무려 맨체스터 시티와 0대0으로 비긴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크리스탈이 깡패다운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자원인 올리세 선수만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는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13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적으로나 체력 면에서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레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이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습니다. 물론 레스터 시티가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러진
홈 경기에서는 3전 전승을 달리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성적을 봤을 때 유럽 대항전 이후에 펼쳐진 경기에서는 4승 2무 3패로 저조한 성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기세를 고려하면 쉽게 넘어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레스터 시티의 중원 자원인 은디디 선수와 맨디 선수가 모두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초우둘이라는 미드필더가 3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초우둘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전투적인 수비를 펼치는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파울이 많은데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2선 라인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윌프리드 자하나 아예우 같은 선수들은 원체 개인기가 좋고 이 순간적인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초우둘이라는 이 거친 수비를 하는 3선 미드필더가 이 수비 과정에서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범하거나 이 불의의 카드를 받으면서 상당히 중원 수비가 불안해질 수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장필립 마테타 선수 역시 골 감각이 상당히 좋고 이 선수가 키가 192cm나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레스터시티 수비가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 데다가 이 마테타 선수가 최근에 포스트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마테타 선수가 떨궈주는 세컨볼 싸움에 있어서 만약에 초우두리 선수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한다면 굉장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포스트 플레이에도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양팀이 세트피스 공격력은 그리 좋은 팀은 아니라서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레스의 공격진 하비 반스, 이에아나초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제이미 바디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레스터시티의 공격진보다는 확실히 자하, 아예우, 마테타의 이 날카로운 골 감각이 살아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미드필더 갤러거 선수의 컨디션이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이 훨씬 더 날카로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프리미어리그 최다 무자비라는 점과 레스터시티가 최근에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약점이었던 수비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에반스, 포파나 같은 핵심 수비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확실히 수비력이 개선이 됐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무승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면서 근소하게 팰리스 쪽으로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노리치와 번리의 경기인데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 자원인 사전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양쪽 풀백인 아론스와 윌리엄스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또다시 측면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이 번리를 상대로 측면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는 노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10월 번리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노리치이고 최근에 5경기 1무 4패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브라이튼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지만 브라이튼에게 슈팅을 무려 30개가 넘게 허용을 한 노리치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가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주전 중앙 수비수 벤미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져 있지만 이 벤미 선수 대신에 나오고 있는 콜린스 선수가 에버튼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콜린스 선수가 충분히 벤미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공격수 막스웰 코르네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한 것도 번리로서는 호재이고 다만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는 여전히 7경기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오르스트 선수가 얼마만큼 살아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에서 우위가 있는 번리가 더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번리의 경우에는 직전 에버튼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흐름을 끊어냈지만 이 노리치는 브라이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무려 31개를 허용하는 졸전을 보여줬습니다.
번리가 기본적으로 홈구장 터프무어에서 강한 팀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4경기 1승 2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노리치가 직전 번리와의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번리를 상대로 맹활약을 했었던 수비수 헨리 선수와 팀 쿠를 콜키퍼가 직전 브라이튼전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여주며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또다시 번리를 상대로 좋은 수비를 보여준다면 노리치도 충분히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리의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가 번리 이적 후 초반에는 좋았지만 최근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번에도 번리가 노리치의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어 보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번리의 공격수 코르네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번리로서는 고무적이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번리의 최다 연승이 2연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2연승까지 하고 강등권 탈출에 탄력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번리가 부분적인 전방 압박을 가하는데 그 압박이 조직적으로 가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노리치의 푸키 같은 뒷공간 침투에 능한 자원들에게 스루패스 한 방에 수비가 허물어지는 장면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번리의 수비가 발이 느린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무너진다면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장면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여유가 있으시면 노리치의 승리도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리치의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노리치의 유일한 장점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 그 리드를 지켜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는다면 노리치가 꾸역 한 골 정도의 승리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에스파뇰과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에스파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 깡패 면모가 있습니다. 홈에서 8승 3무 3패로 원정에서의 1승 5무 9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에스파뇰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셀타비고와의 상대 전적에서 5무 1패로 열세이고 지난 12월 셀타 원정에서 1대 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12월달 셀타 원정에서 패하기 전까지 5연속 무승부가 나왔던 맞대결 전적이기 때문에 이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핵심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리그 14골을 넣어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출전 여부가 반반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골키퍼 디에고 로페즈 선수 역시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을 수 있는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페널티킥 판정이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셀타비고인데 주전 오른쪽 풀백 우고 마요 선수가 부상 중에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공수 핵심 자원인 라울 데 토마스 선수와 디에고 로페즈 골키퍼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에스파뇰이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에스파뇰이 올 시즌 홈깡패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셀타비고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셀타의 경우에는 코우댓 감독 체제에서 4-1-3-2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점점 화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비적으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셀타비고의 공격력이 떨어진 모습이 있고 만약에 에스파뇰이 핵심 자원들의 복귀가 가능하다면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이 5연속 무승부가 나왔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이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에서 양쪽 측면 공격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셀타비고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우고마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푸아도 빌헤나 같은 왼쪽 측면 자원들이 활약을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주 팽팽한 무승부 혹은 에스파뇰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결장을 할 경우에는 셀타비고의 근소한 우세숭이 점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단통패로 과감하게 꺾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빅매치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주전 중앙 수비수 디아스 선수가 빠져 있지만 스톤스와 라포르트가 공백을 충분히 잘 메워주고 있고, 현재 리버풀과 경기 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승점 1점 차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팀의 맞대결이 이번 시즌 우승팀을 결정하는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전 이후에 3일 뒤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을 떠났는데 맨시티가 홈에서 한 골 차로밖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따르는 이 아틀레티코 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벤피카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맨시티전 이후에 3일 뒤에 치러지는 벤피카와의 홈 경기 일정이 상당히 수월한 면이 있어서 이번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 사활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미드필더 파비뉴 선수가 벤피카전에서 머리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최근에 에이스 공격 자원인 모하메드 살라가 7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살라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루이스 디아즈나 마네, 조타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2무 1패로 맨시티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맞대결에서는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의 승점 차가 단 1점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정 면에서 리버풀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벤피카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홈에서 치러지는 챔스 2차전에서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리버풀이고, 반면에 맨시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에 그쳤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원정이 상당히 부담감이 따르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에서 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밥 먹듯이 해온 감독이기 때문에 확실히 맨시티에서 아직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도 챔스 쪽으로 조금은 마음이 기울 수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심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에이스 자원의 컨디션을 비교를 하면 맨시티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는 최근 네이션스컵, 월드컵 예선에서의 충격 패배로 체력까지 고갈되면서 멘탈적으로도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살라가 부진한 이유가 살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살라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줬던 미드필더 핸더슨 선수의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핸더슨 선수가 티아고나 파비뉴 같은 다른 중앙 미드필더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그 역할까지 대신하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고갈이 왔고 경기력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자랑하는 오른쪽 측면 공격이 죽어 있는 것이 이 살라의 컨디션 저하의 하나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데브라이너를 축으로 한 맨시티의 중원이 핸더슨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리버풀의 중원보다 확실히 통제력을 가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도 리버풀의 경우에는 직전 벤피카전에서도 보여줬듯이 상대가 라인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마네, 디아즈, 조타, 살라라는 이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무리해서 자신들의 축구를 고집하면서 또다시 라인을 올릴 경우에는 이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노출하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그 원동력이 역시 양쪽 측면 수비수들의 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발잡이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할 경우에는 이 밖으로 감겨나가는
코너킥이 형성이 되고 그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반다이크나 코나테, 마팁 같은 수비수들이 머리에 맞추는 패턴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밖으로 감겨나가는 코너킥이 재미를 보지 못할 때는 반대로 오른발잡이 아놀드 선수가 왼쪽에서 코너킥을 차고 왼발잡이 로버트슨이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처리하는 패턴으로 변화를 가져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코너킥이 밖으로 감겨 나갔다가 골문 안쪽으로 감아 들어오는 코너킥 궤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동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시티의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는 최고 짠물 수비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의외로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맨시티가 홈발과 데브라이너를 필두로 한 중원 라인의 컨디션을 앞세운다면 더 유리한 경기를, 리버풀이 맨시티에 벌어진 수비 뒷공간을 마네, 디아즈, 조타, 살라를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면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엘체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리실 분들은 엘체의 승무 완전 역배 사이드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쫄보라서 엘체의 단통패로 가는데 만약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면 승무패로 지우시거나 과감하게 엘체의 승무 사이드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수 확률이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5승 5무 4패로 원정에서의 3승 3무 10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다부진 면모가 있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소시에다드와의 상대 전적에서 1승 5패로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고 일부 리그로 돌아온 다음에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3연패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적 면모가 있는 것이 바로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3연패가 귀신같이 없었습니다. 2연패 뒤에 무승부나 승리로 끊어내는 패턴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엘체가 3연패는 웬만해서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공격수 루카스 보에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뼈아픈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 역시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특유의 빈공이 계속이 되고 있고 이 소시에다드의 특징이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5승 5무 5패로 홈에서의 9승 3무 2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원정에서 무려 17골이나 증가하는 수비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오야르사발 선수가 빠지면서 이삭 선수나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의 골 결정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빈공이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소시에다드의 상승세와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우위, 기본적인 팀의 체급을 고려했을 때 소시에다드 쪽이 유리한 경기가 맞지만 이 경기도 투표율이 조금 몰린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엘체라는 팀이 홈에서 훨씬 성적이 좋고 올 시즌 패턴적으로 리그에서 귀신같이 3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2연패 뒤에 반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엘체 사이드를 한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체로서는 핵심 공격수 루카스 보에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쉽지만 이 소시에다드 역시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쌤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가 주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나간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핵심 왼쪽 풀백 모이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됐다가 이번 경기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모이카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엘체가 자랑하는 이 모이카, 피델 왼쪽 측면 라인의 호흡이 살아나면서 엘체도 충분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전체적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지만 이상하게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홈보다 17골이나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홈에서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엘체 쪽의 이변을 노릴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독식을 노리신다면 충분히 엘체 사이드를 가져가 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쫄보라서 엘체의 단통패로 가지만 독식을 노리실 분들은 엘체의 승무 완전 역배를 추천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그것도 불안하신 분들은 쿨하게 승무패로 지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5억이 이월된 승무패 18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